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면서 우리 권경훈 선생님하고 해설사님이 양촌 선생의 내력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약설을 하고 제가 보이는 대로 책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이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맥이 다 흘러요. 우리 수맥이 쫙 다 흐르고 있습니다. 수맥이 흐르는데 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수리산 자락에서 굽이굽이 내려와 가지고 돌아서 안산을 이루었다 이거지. 안산을 이루었는데 이 묘가 그 수리산 자락에서 내려온 안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회룡 고조라 합니다. 회룡 고조형, 용이 돌아서 조상을 돌아보는 형국이다 이랬지. 그래 회룡 고조의 형국이니까 밑에 수맥이 통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맥이 통하는 거는 이게 잉어형이나 용형이 돼야 돼. 이 자체가. 그런데 이 무덤터는 맹일설에 의하면 갈마음수거든. 목마른 갈마요.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형국인데 앞에 보시죠. 저걸 기능수라고 표현합니다. 다행히 파료황천살, 파료황천수를 피해서 했어요. 아주 부한 거고. 근데 그냥 이게 무슨 비보하고 관계 있습니까? 되죠. 연못이요? 연못이 갈마음수형에 예. 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조성한 겁니까? 수리시설입니까? 수리시설이지. 이것 때문에 조성한 건 아니고. 그거는 알 수 없고.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아니 근데 용도가 이거를 비보하기 위해서 조성한 거냐? 수리시설인데 우연히 비보시설과 일치했느냐? 일치했다고 봐야 되고 일부러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진술자 같으면은 대황천, 소황천, 파료황천살에 걸리는데 피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신흥수가 되는 거고 또 뒤에서 내려오는 공배수의 물하고 함유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형국이다. 포태법으로 봤을 때 참 좋은 형국이다. 그런데 갈마음수형 자체의 무덤 자체가 용형도 아니고 잉어형도 아니기 때문에 밑에 수맥이 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거 1년에 한 번씩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뒤에다 봉분을 갈아야 될 거예요. 수맥을 차단해 줘야 되겠죠. 이따 또 다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형국이고 청룡백호 감싸고 무덤 자체가 앞에 안산 조산이 낮고 주산도 그렇게 높지 않고 무덤 자체는 참 잘 조성되어 있는 묘고 또 3대의 묘가 이렇게 쭉 되어 있다 하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죠. 무덤으로서 큰 손색이 없는 무덤이다. 뭐 이제 해설사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친손 외손이 싸울 정도니까 얼마나 자손이 뭐 부기는 말할 것도 없고 번창했겠느냐. 좋은 터다. 그게 친손 외손이 싸우는 게 아니래요. 그럼 이게는 모구는 맏아들의 손자고 예.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종선이가 양촌의 따님한테 장가 들었잖아요. 그 후손이 현재 안동에 있는 한산 예수 후손인데 그러면 그러면은 이 양촌의 따님이 고모래. 고모하고 시집 갔는 그 집에 그러면 종동서 아들 손자하고 외가로 관계가 해설사 좀 틀렸다 그죠? 해설사 틀렸어. 예, 뭐 틀렸어. 일단 내주에 진행. 그거는 그럼 그 바로 잡아야 되죠. 자, 그러고 이제 그 이야기해서 바로 잡고 있어. 이 내룡이 활발하게 내려왔죠. 이 당판이 후덕하고 후부하고 내룡이 활발하게 잘 내려왔는데 자 내려오는 게 건해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임자자로 틀을 잡았어요. 그런데 무덤 내려오는 게 자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좌향을 쓸 때 임자병향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임자병향으로 써야 됩니다. 아까 틀린 거는 잡아줘야 되죠. 네, 잡아줘야 되고 오늘 좋은 무덤을 와서 선생님 제가 뭐 자주 나다 몇 군데 묘를 보고 했는데 예. 이게 사가의 묘치고는 상당히 봉분이 크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어디가요? 이 봉분 자체가. 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 초기의 무덤이죠. 예. 고려시대의 장방형에서 조선시대의 원방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형식 자체가 고려시대에서 조선조로 넘어오죠. 이때 당시만 해도 무덤의 규격이 큰 제한이 없었다고. 거의 왕릉 수준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속된 말로 막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무덤 크기를 제한을 합니다.
제안하고 자 여기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무덤도 이 비석도 쌍비를 썼고 두 개를 썼죠. 장명등도 만들어놨죠. 무인석도 무인석은 이 일반 신하들 무덤에는 잘 만들지 않습니다. 왕릉에만 하죠. 그런데 이런 걸 본다 하면은 아주까지 무덤의 형태가 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집의 전설에 보면은 그 이성계하고 저 양촌의 아버지 시작 열어나고 아주 친분이 고향에서 친분이 있는 데서 양촌이 대단한 인물이라 하는 거를 이성계가 알고 이 양촌은 절대 고려를 섬기려고 고마 배신하고 갔는데 참 가히 임금이 가서 이성 가서 매셔 오다시피 해가지고 이조로 넘어온 인물이 자, 그런 인물. 보다가 보면은 우리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에 신도비가 있죠. 예. 권람 선생, 권재 선생, 권군서, 양촌 선생 신도비가 있죠. 원래 신도비는 우리 일반 사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청장님, 예. 질문 있습니까? 원래 왕가에 이런 비석이 있는데도 그 신도비를 써야 비각을 만들었죠. 이게 아주까지 무덤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 조선 초기의 이야기죠. 그런데 신도비는 반드시 세울 때 신도비는 귀신 신자의 길도자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동남쪽이라 하는 건 실제의 방향이고 예절 방향이에요. 우리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쓸 때는 현실 방향을 쓰지 않고 예절 방향을 씁니다. 뭐 현실 방향으로 써도 좋습니다만은 그 예절 방이라는 건 뭐죠? 무덤을 써서 뒤쪽이 반드시 부쪽이에요. 오른쪽이 그렇죠. 정용 쪽이고 왼쪽이 백호 쪽입니다. 그러니까 비석을 세울 때는 반드시 동남쪽에 세워야 돼요. 그런데 동남쪽에 왜 신도비를 세우느냐 하면은 문자 그대로 신도예요. 귀신이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도하고 인도가 두 개죠. 왕릉에 가보면 신도, 어도 두 개죠.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 하나죠. 오른쪽 내려가는 길 하나죠. 하나는 뭐냐? 신인은 안으로 모셔놓고 내려가는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도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신도비라고 표현한다. 공적을 적고 취적을 적고 해서 내는 신도비라고 표현을 한다. 막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특이하게 그래 이렇게 무인석을 같이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촌 선생님은 제일 우대가 되니까 두 개씩 세웠고 밑에 아랫대는 하나씩만 세워놨습니다. 그럼 여기 장명등도 누차 말씀드린다면 이건 임금이 부조를 해야 돼요. 장명등이, 이것도 장명등이죠. 불을 밝혀서 귀신이 찾아오라는 망주석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임금으로부터 부조를 받아야만이 이걸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임금이 부조를 했겠죠. 그리고 이 지금 조선조 초기의 무덤 형태로서는 상당히 큰 거고 상당히 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명당이 조선조 8대 명당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조 8대 명당에 우리 전번에 가봤죠. 정사 선생 묘하고 청주정시 시조 누굽니까? 한란 선생 묘하고 가봤는데 전부 다 그거는 8대 명당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8대 명당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이유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그 설화에서 여기 어떤 스님 때문에 저자 물을 팔기 때문에 물이 줄었다 하는데, 만약에 스님 안 만났으면 못 쓸 뻔했잖아. 못 썼죠. 이제 그것도 하나 설하지요. 설한데 그것도 이 어른 무덤이 어디서 왔습니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모셨거든. 근데 그 전에의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해? 그건 없지. 그건 없고 이제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 묘소를 이제 충북 음성군 생흥면으로 모셨잖아. 그럼 이 묘소를 팔 때 아들이신 권재 선생하고 손자이신 권람 선생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여기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무덤을 파니까 물이 나와서 동자승이 물을 얻으러 왔고,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 그 선생님을 포박해 물어보니까 생을 파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수맥이 통하는 곳이다 이겠지. 그거는 틀림없는 얘기. 틀림없죠. 그런데 그 수맥을 임시 차단을 했는데 이 수맥을 영원히 차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 수리산 자락에 수맥의 원산지를 파니까 거기에 물이 솟아 나오니까 수맥이 8개 터져가지고 글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설화예요. 근데 어쨌든 수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수맥 있죠? 수맥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게 잉어형이나 용형이면은, 그렇죠? 잉어형이나 용형이면 밑에 물이 흘러가야 되죠. 왜 김자재미 이야기도 제가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 그런데 이거는 갈마금수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야 돼요. 우리
이 얼음 무덤을 1년에 한 번에 2년에 한 번 봉분을 늘 해야 됩니다. 저 무덤하고는. 사초를 해야 되고 늘 풀을 갈아야 돼. 왜냐하면 수맥이 흐르기 때문에. 습기가 많다니. 예, 습기가 많죠. 그러면은 수맥을 차단해주면 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 수맥봉 앞으로. 자, 어디가 배 선생님 수맥봉 앞으로. 자, 지금 자, 수맥 차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자, 수맥을 이어서 자, 수맥을 한번 해봅니다. 자신 있는 분 일로 와서 공부해. 지금 수업 시간에 야외 수업입니다. 자, 해보세요. 자, 앞으로. 자, 여기 수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가면 수맥이 있어요. 여러분들 촬영상 뒤에서 안 가고 앞에서 하겠습니다. 자, 차단. 자, 내 눈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되죠? 다시 수맥 안 쳐다봐야 돼요. 자, 제가 쓰는 글씨가 수맥 차단 다 되죠? 근데 지금 글씨가 없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그럼 이걸로 할까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얻었는 이제 팜플렛으로 하겠습니다. 차단하겠습니다. 자, 청장님 질문하세요. 자, 차단, 수맥 차단합니다. 차단. 이 손이 엄청난 내 손의 기운으로 수맥을 차단합니다. 차단. 자, 차단 되잖아요. 아니 선생님 뭐 풍수 해설 듣는 게 아니고 꼭 맛을 보는 거 나 오늘 못 살 듯해. 수맥을 차단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나는 신앙문을 한 사람이라 그런 걸 잘 몰라. 아, 그래요? 아니 예. 신앙문이 아무래도 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는 기는 거기 신앙문하고는 아무 관계 거기 없어요. 한 분이고 거기에 이름이니까.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신앙문. 아이, 그러니까 자, 그거는 결부시키는 자체가 자, 보세요. 자, 봤죠? 봤죠? 그런데 보세요. 수맥이 흘러서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수맥이 흘러서 좋은 데가 있고 수맥이 흘러서 안 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데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요새 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저 선생님께서 신앙문 구학문 했는데 이게 신앙문이에요. 동서고금을 다 통달했는 게 이 신앙문입니다. 그리고 요새 텔레비 유튜브 들어가면 미국이나 소련이나 영국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여기에 대해 지금 치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게 무인석, 무인석은 현재 지금 뭐 8단계는 구분 안 돼 있었어요. 예, 구분이 없죠, 이거는. 그냥 서 있잖아. 그냥 무인석, 무인석, 무인석 말만 하는 말만 하는 거죠. 문간석, 무간석. 또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조선조에 문간이 썼는 것을 가리라 그러고 가리락하고 둥근 원방을 하고 있고 무관한테 쓰는 비석을 비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확실히 구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어디가 문인석은 패를 깔고 무인석은 칼을 잡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게 그래 맞아. 그런데 이제 두 개다 이제 없죠. 패를 그래 그게 예. 고려조의 방형이 됐어요. 이걸 고려조의 무덤은 방형이 됐는데 예. 조선조에 와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천원지방 사상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형으로 무덤 테두리가 원형으로 바뀌잖아요. 원형으로 바뀌면서 문인석, 무인석, 돌아가는 둘레석, 병풍석 여 쓰는 모든 것들이 정해진다고. 그래서 우리 동구릉 서오릉에 가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확실히 확연히 정해지죠. 정해지고 벼슬에 따라서 무덤 크기와 이런 크기가 전부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주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별 없이 전부 다 홀기를 들고 있잖아요. 홀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 무인은 반드시 검을 들고 있어야 되고 이런 홀을 들고 있는데 아주 그런 구별이 아주 덜 돼 있다. 중간을 왔다 갔다 하신 말이다. 어? 문간을 중간을 왔다 갔다 하신 말. 아주까지 그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장명 등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맹 역시 마찬가지 임금의 구조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죠. 선생님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